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 옷을 입히고 연포로 싸는 일을 염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경남에 소재한 어느 사립대학교에 다니던 이재호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년 몇 개월간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친 다음 제대를 했습니다. 재호가 다음해 3월 새학기에 복학을 하려면 서너 달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집에서 푹 쉬면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호는 바로 이 고향집에서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는 무서운 공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호의 고향 마을은 경상남도의 산골 마을에 있는 집성촌이었으며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서로가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사는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호의 바로 뒷집에는 아직 결혼을 못한 40대 중반의 당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숙은 젊어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신경쇠약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40이 훌쩍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노모와 단둘이 살았었습니다. 재호는 그 당숙과는 나이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당숙의 표정이 너무 무섭고 말이 없는 분이어서 어려서부터 별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재호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숙과 같이 살던 그의 노모는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숙의 노모는 재호에게 작은 할머니였습니다. 이번에 재호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고향 마을에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뒷집 당숙의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들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가 무슨 일인가 하고 급하게 뒷집으로 뛰어가 보니 당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일부는 쓰러진 당숙을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틀렸으니 시신이나 수습하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호가 동네 어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당숙이 제초제 한 병을 마시고 마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침 새벽에 연장을 빌리러 간 누군가가 발견하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숙은 20년 전인 26살 때부터 밤마다 무서운 귀신이나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면서 친척들에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숙은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오랜 세월 동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숙이 사는 집의 안방에서 복용하지 않은 약봉지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언제부터인지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당숙의 아버지는 재호에게는 작은 할아버지였는데 그분 역시 지금의 당숙과 비슷한 나이에 대들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당숙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시신을 직접 닦고 수의를 입혀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 시신을 염하고 장례를 치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숙은 신경쇠약 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20여 년간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오늘 아침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한 것입니다. 친척 어른들이 얘기에 따르면 당숙의 아버지인 재호의 작은 할아버지도 20년 전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살하기 수년 전부터 매일 꿈속에서 무서운 형상의 귀신이 보인다며 매우 불안해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숙의 아버지도 오랜 시간 동안 신경쇠약과 불면증 등을 앓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의 간격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숙이 돌아가시자 재호는 주위 어른들이 일러주신 대로 자살한 당숙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등 직접 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인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숙의 아버지이자 재호의 작은 할아버지 무덤이 있는 선산에 당숙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숙의 시신을 묻고 장례가 끝난 그때
그날 밤 하루 종일 산일을 하느라고 피곤했던 탓에 깊은 잠이 든 제호의 꿈에 죽은 당숙이 나타났습니다. 당숙은 어느새 검게 변한 얼굴과 때가 덕지덕지 묻은 누더기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는 지호야, 지호야,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가슴이 너무 뛰어서 다시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에도 끔찍한 시신의 모습을 한 당숙이 제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호가 살고 있는 고향집의 지붕 위에서 제호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호야, 지붕 위로 올라와. 빨리 올라와. 저기 저 사다리가 있으니 타고 올라와. 제호는 비록 꿈속이었지만 도대체 왜 당숙이 자신에게 이르는지 따지고 싶어서 당숙이 말하는 대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호가 사다리를 타고 천마 높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지붕 위에 있던 당숙이 킬킬대고 웃으면서 갑자기 사다리를 확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호는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사다리와 함께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 잠을 자던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것은 없었지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가슴이 너무 떨려서 날이 셀 때까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제호는 밤에 잠자는 시간이 되면 꿈속에서 귀신 모습을 한 당숙이 나타날까 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러한 제호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20년 전 당숙이 아버지인 작은할아버지도 매일 꿈에 나타난 귀신 때문에 신경쇠약으로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었고, 그 자살한 아버지의 시신을 염했던 당숙도 꿈속에 나타난 귀신 때문에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번에 제초제를 먹고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제호의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신을 염한 사람에게 그 죽은 사람의 홀령이 따라붙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호의 부모님은 당숙의 시신을 직접 염을 한 제호에게 혹시 홀령이 따라붙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마다 당숙의 모습을 한 귀신의 악몽에 시달려서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제호는 시내에 있는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과 함께 신경정신과를 찾은 제호는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돌아가신 당숙의 시신을 염하고 난 다음부터 밤마다 꿈속에서 귀신 모습을 한 당숙이 나타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제호의 말을 들은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호는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약을 지어서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는데도 잠을 자려고 눈만 감으면 여전히 얼굴이 검게 부패한 무서운 얼굴이 당숙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제호와 그의 부모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이 아닌 종교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지인이 알려주는 절에 찾아가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의 홀령과 이번에 돌아가신 당숙의 홀령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고 있으니 그분들을 위한 전도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호의 부모님은 스님이 권하는 대로 자살한 당숙과 당숙의 아버지인 작은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전도제를 크게 지내주기로 했습니다. 전도제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을 말합니다. 며칠 후 넓은 마을 회관 앞에서는 아침나절에 시작한 두 영혼의 전도제가 오후까지 하루 종일 진행됐으며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성껏 전도제를 마친 날 밤, 제호의 꿈속에 나타난 당숙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깨끗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당숙은 매우 편안한 얼굴로 제호야, 고맙다. 이제 나는 갈란다. 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제호의 꿈속에서 다시는 당숙이 나타나는 일이 없었습니다.